Your jogger. I'm going out. Fuck! Easy, baby. 감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수려한 외모를 가진 론. 하지만 그는 마약류 관련 위법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초범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이 미쿡에서는 노빠꾸로 그에게 징역을 선고하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감옥으로 가는 버스에 오른 론. 표정이 심란해 보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감옥에서 그는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을 통해 이 감옥의 실질적인 대장이자 무려 18년 차인 짬밥 대장 얼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담배와 약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곧 권력이 되었죠. 짬밥도 많아서 교도관들도 그에게 상당히 많은 편의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감옥 신생아인 론. 그 속의 수감자들의 시선은 모두 아름다운 론에게로 향하기 시작하죠. 그때 얼은 론에게 생존법을 알려줍니다. 그 생존법은 단순한데 이곳 시스템에 적응하거나 누군가의 애인이 되어 편하게 지내거나 였죠. 하지만 얼은 그런 론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름 잘 챙겨주었고 얼과 함께 다닌다는 이유로 다른 수감자들은 다행히도 론을 넘볼 수 없었습니다. 얼은 론의 편의를 정말 많이 봐줬는데 어떤 날은 그에게 어깨 탈골 사진 찍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의 꿀팁대로 의무실에서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꿀을 빨게 되죠. 론은 그런 얼이 신기했고 그는 18년 수감생활 짬밥의 위력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맘때쯤 론은 얼이 교도소장에게 자신 있는 곳으로 이사를 시켜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이곳의 흑인들이 갑자기 모두 뭉쳐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시위를 한 이유는 이곳의 나쁜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였고 갑작스런 그들의 행동에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죠. 그런 와중에 기어코 폭력 사태가 발생합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그 행동으로 인해 큰 패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결국 진압대까지 출동하고 경찰의 위협 사격이 있고 나서야 그들의 싸움은 멈추게 됩니다. 하필이면 처음 흑인들한테 다구리를 당한 동료는 곧 석방될 얼의 친구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를 감추지 못하고 이 일을 계기로 흑인 무리들과의 갈등은 점차 심해져만 갔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방에서 형 같은 누나, 아니 누나 같은 형의 인생썰을 들으며 졸고 있던 론. 갑자기 그에게 교도관이 다가와 소장의 호출이라며 야밤에 불려나가게 됩니다. 도착해보니 사실 그를 부른 건 교도소장이 아닌 얼이었고 그는 얼 덕분에 오랜만에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게 됩니다. 론은 밥을 먹으며 모두 자신을 음흉하게 쳐다보는 눈빛이 두렵고 얼이 자신에게 하는 행동도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런 론에게 얼은 네가 잘생겨서 도와주게 되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곤 자신의 부하들에게선 느끼지 못한 감정이 느껴지고 그게 어떤 감정인지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말하죠. 만약 너를 어떻게 할 거였으면 진작에 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입니다. 와 띠바 정말 소름 돋을 것 같죠? 아무튼 이곳에서 도태되는 순간 누군가의 애인으로 전락하겠다는 생각이 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 정신을 차리죠. 얼마 뒤 론은 얼의 요청대로 그가 있는 동으로 방을 옮긴과 동시에 얼의 배려로 편한 이발소에서도 근무를 하며 꿀을 빨게 됩니다. 그렇게 얼의 친절한 보호 아래 이곳에서 편하게 지내가던 론. 얼은 론에게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를 건네주고 그곳엔 론이 사회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이 적혀있었고 그것을 변호사에게 제출한다면 더 빨리 출소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죠. 이렇게 법에 빠삭하기까지 한 얼은 론에게 그가 유리하게 이곳을 나갈 수 있도록 법적인 조언과 도움까지 줍니다. 그렇게 한동안 이들은 사이좋게 아무 탈 없이 지내갔고 이대로만 간다면 모범수에 얼이 준 소견서까지 합쳐서 론은 생각보다 빨리 이곳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론의 외모를 흠모하던 덩치가 큰 어떤 녀석이 론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그를 겁탈하려고 합니다. 론은 미친듯이 저항하지만 그의 힘에 밀리고 말죠. Is that your jogger? I'm going out. 그가 당하려던 순간 들어온 외부 선생님으로 인해
그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분노에 휩싸인 론, 그는 얼의 창고로 가서 칼을 꺼내들고 그 남성을 담그러 갑니다. 그 사실을 전해받은 얼은 론을 쫓아가고 결국 남자와 대면하게 되죠. 하지만 남자가 얼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하자 론은 결국 남자의 등 뒤에 칼을 깊게 찔러 역으로 뒤를 따버리고 맙니다. 결국 다음날 얼과 론은 독방에 갇혀 철저한 검사와 수치스러운 검사들을 받게 되죠. 론은 앞서 말했다시피 곧 풀려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재판장들은 그를 사회의 위험인물로 다시 간주했고 가석방은 기각되고 5년의 형을 더 받습니다. 결국 론은 집으로 가는 버스가 아닌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는 버스에 오르게 되죠. 그렇게 론과 얼은 다시 만납니다.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어한 둘은 결국 탈옥을 모의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탈옥을 할지 논의를 하던 도중 흑인 수감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그는 론과 얼을 면도날로 그어버립니다. 큰 부상을 입을 뻔한 둘, 론 역시 소중한 얼굴을 크게 베이는데 다행히 둘은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흑인 무리의 대장이 와서 대신 사과를 하고 큰일로 번지지 않는 듯 하였죠. 얼 역시 자신의 부하들에게 보복을 하지 말라고 알려주지만 이미 소문이 퍼져버린 후였고 그들에게 공격을 한 남자는 이미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리더인 얼은 이 일을 모두 뒤집어쓰게 생겼죠. 결국 얼과 론은 더 일이 커지기 전에 탈옥 계획을 세우는데 그건 쓰레기차에 들어가는 단순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가능한 이유는 쓰레기차 안에 압축기가 있어서 맨몸으로 들어가면 그대로 압축되어 버린다는 게 문제였죠. 둘은 튼튼한 막대를 구하고 압축기를 버티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탈옥하는 날, 그들은 친한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고 미리 섭외해둔 사람들을 통해 조리실 뒤쪽으로 탈옥을 시도합니다. 론이 먼저 들어가고 얼이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교도관에 의해 결국 론 혼자만이 밖으로 탈옥을 하게 되고 얼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둘은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채 헤어지게 되고 얼은 오히려 시원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죠. 그의 무덤덤한 표정을 배경으로 그는 나긋나게 말합니다. 론은 결국 바깥으로 탈출을 감행하고 얼은 그러지 못했지만 아마 그는 밖으로 나간다고 해도 적응을 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그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고 교도소의 시스템에 너무나 적응을 해버렸으니까요. 그가 론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마 라고 했던 말은 어쩌면 이곳에 좋든 싫든 적응을 하기 전에 바깥을 그리워하고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아주 중요한 한마디가 아니었을까요? 자신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남자인 제가 봐도 눈호강이 될 정도의 얼굴이 열일할 때라서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내용보다 와 저런 얼굴로 인생을 이지 모드로 살면 어떤 기분일까 라고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분명 핵인사에 길만 걸어다녀도 인기가 많았겠죠? 존나 부럽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시네마였습니다.